안녕하세요. 세상을 설명하다 세설TV의 세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 정부가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도대체 왜 나라 경제를 이 꼴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잘못된 걸 알기 위해선 그 대상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어떤 원리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인지 어디서 나온 이론인지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돈이 많아진 국민들은 소비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럼 자영업자들이나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 돈으로 투자나 고용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냥 말만 들어서는 괜찮은 이론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어떤 경제학 이론을 기반으로 나왔는지 알아보죠. 1929년쯤에 전 세계는 대공황을 겪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물건이 대량 생산되어 공급이 증가한 데에 비해 대량 실업으로 인해 소비가 부족해진 점입니다. 이때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사람이 국가가 주도해서 강제로 소비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런 겁니다. 국가가 노동자에게 10,000원을 지급합니다. 노동자는 8,000원어치 고기를 사고 고깃집 사장은 6,000원어치의 생선을 사고 생선집 사장은 4,000원어치의 쌀을 삽니다. 쌀집 사장은 4,000원을 가지고 있죠. 즉 국가는 10,000원을 지출했지만 실질적으로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10,000원을 제외하고 고기를 산 8,000원과 생선을 산 6,000원, 쌀을 산 4,000원을 더하면 18,000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소비를 만들어 대공황을 해결하려는 이론입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이론은 효과를 보긴 했어요. 고용률을 실제로 늘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높은 실업률이 생겨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이론을 폐기했죠. 즉 이미 실패한 경제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론을 계속해서 밀고 있는 우리 인위정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케인즈 이론은 효과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효과는 1도 없고 개판 5분전이 되었을까요? 이유 첫 번째, 지금 우리나라는 대공황 때처럼 소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대공황 때는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소비를 못했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가 바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소비를 늘리려면 생필품이 아닌 핸드폰, 자동차 같은 사치품류를 구입해야 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와, 최저임금 1,000원이 올랐으니까 핸드폰 바꿔야지? 차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즉 경제 상황 자체가 소득주도 성장을 적용하기 힘든 거죠. 이유 두 번째, 케인즈 이론에 따르면 노동자의 임금을 정부가 화폐로 찍어서 지급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의 사이클 중에 한 부분이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투자를 한다 였잖아요. 근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다는 말은 노동자의 임금을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되돌려준다는 건데 돈을 뺏었다 다시 주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 투자를 하던 고용을 하던 할 텐데 돈을 뺏었다 다시 주면 그 전이랑 달라질 게 없겠죠? 이유 세 번째, 임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가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안 그래도 집값 오르고 있는데 저축을 하면 더 했지 소비가 늘 리가 없죠. 이건 두 번째 이유와 맞물려서 기업들이 추가로 지출한 금액을 다시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투자와 고용이 더욱 감소한다는 건 불보듯 뻔한 사실이죠. 마지막 이유, 소득주도 성장이란 것 자체가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인구도 별로 없고 나라도 작고 자원도 없어서 내수시장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여서 내수시장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냥 파이 자체가 엄청 작아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파이를 더 많은 사람이 나눠 먹는 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파이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나눠 먹는 게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제조업, 반도체, 건설 이런 걸 해서 외국에서 파이를 많이 사오는 게 당연히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길이겠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론인지 아시겠죠? 이거 조사하면서 제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요. 왜 나라가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는 건지, 왜 이미 실패한 경제 이론을 붙잡고 놓칠 못하는 건지. 오늘의 요약,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실패했던 경제정책이고 우리나라 상황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다. 두 번째,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파이를 키우자. 세 번째, 뻘짓하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끝.